다짜고짜 본문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뒤로 나가 있으면 1, 2, 3번 어머 없네 쫄지마. 144페이지 4번 같은 문제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 작품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의 모형 정립이라는 점에서 조명해 볼 때, 박지원 선생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의 모형을 정립하고 싶어 했구나.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소설의 주인공 광문이는 비록 사회의 하층민이지만 거지야. 진실하고 순박한 의인이야. 동시대 사대부의 비생산적 사고와 불합리한 사회 현실을 끈질기게 응시해온 작가는 양반 사회의 내부를 조명해서 사대부의 허구성을 폭로했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서 사회를 비꿨다. 권력과 재물은 없지만 인정 많고 신용을 갖추었소.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줄 아는 광문과 같은 인간형. 광문이가 주인공인데 왜? 요거. 양심을 속이고 권모술수로 연명해 가던 세속적인 사대부와 교체되어야 할 대안적 인물로 설정하는 거다. 이에 광문자전은 천인, 인간성에 나타난 인을 부각하여 결국엔 광문이 이거라기보다는 사대부 비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어떤가 이거죠. 앞으로 돌아와서 본문 보러 갈게요. 조금만 참아. 우리 요거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독서지문 하나 하면은 오늘 끝나 있어. 물론 시간 애매하면은 고전소설 하나 푸시게 할 거긴 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라는 것 정도는 그냥 내가 읽다가 보면은 이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은 풀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그 정도 믿음은 있잖아요 서로 사이에.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었다. 천인. 4번에 나온 말 그냥 써보는 거예요. 고전소설의 주인공은 대부분 어떤 형태지? 잘생기고 재주 많은 애들, 재주 많은 녀석, 제자, 아름다운 녀석, 가인, 형의 인물과 다른 새로운 인물, 주인공 자체가 그지인데 완전 새로운 거지. 일찍이 종로에 저작거리를 빌어먹고 다녔는데 확실히 거지죠.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았고 소구를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요거를 통해서 당시엔 그지들끼리 모여 살았고 지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계급 같은 게 있었었어. 이런 거지. 우두머리가 되어서 직접 가서 빌어먹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 우리의 본거지 지키고 있어 라고 해놨는데 누가 애가 하나 죽거든. 근데 광문이가 의심을 받는 거지. 바로 소구를 지키게 했다가 이 소설에서의 사건 전개 다른 말 쓸게요.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다른 거지 아이들이 다 같이 빌러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에 들어 따라 나가지 못한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했었다. 또 알 수 있는 당대 사실 뭐예요? 춥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지. 광문이 너무 불쌍해서 몸소 나가서 밥을 빌어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고 요 죽어 있었던 것 때문에 광문이가 곤란해질 겁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같이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은근슬쩍 지나가지만 여기도 갈등 구조가 있는 거죠.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었다. 왜?
쫓겨나서 어디 잘 때 찾으러 갔나? 집 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꽁꽁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온 것이지 도덕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서 알아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 도둑놈 아니에요 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랬는데 하는 말이 몹시 순박해 거짓이 아닌 것 같아. 순박해 요 정도면 직접제시죠. 쓰고 있죠 여러분들. 쓸 말 너무 없기는 하지만 인물에 대한 직접 제시죠.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걸 알고 새벽에 풀어주었다. 잘 봐야 돼. 이 집주인은 어떻게 따지면 광문의 인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광문이 고맙단 인사를 하고 떨어진 거적대기 있으면 좀 하나 주실래요? 라고 해서 달라고 얻어서 떠났다. 저거 도둑놈도 아니고 남의 집에 왔는데 거적대기 얻어다가 뭐 하려는 거지? 너무 궁금해서 뒤를 밟아 멀찍이 봤더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 밑에 와서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와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살던 애들인데 매정한 자식들. 광문이는 다리 속으로 숨어 들어가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서 서쪽 교회의 공동묘지에다가 묻어주고 혼자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오는 거지. 죽은 아이의 무엇을 죄를 지내주는 거지. 바로 이런 게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서의 태도지. 광문인 좀 의로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의롭다라는 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요거는 간접제시죠.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너 뭐 하는 거야? 그제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했다. 집주인은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의복을 주고 후하게 대우해줬다. 그리고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추천해서 고용인으로 삼게 했었다. 인물을 높이 평가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주고 있죠. 계속 또 읽으러 갈게요. 사실 쓸 말이 너무 없어서 쓰는 겁니다. 모의고사 수능 볼 때 고전 소설이든 뭐든 상관해서 막 문제 풀면서 쓰지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가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가 도로방에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냐 안 걸렸냐 살펴본 다음에 문을 나서는데 새로 들어온 직원인 광문이를 자꾸 의심하는 거지.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이 너 내 방에 들어간 적 있어 없어? 물어보려다가 아니다 하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뭔가 눈치가 있지.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나를 의심하는구나 라는 눈치는 있지. 근데 또 막상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 자기 추천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되지.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아이고 이놈의 새끼 제가 제멋대로 방에 들어갔는데 아마도 아저씨 모르셨을 겁니다. 돈 빌리러 왔는데 아저씨 안 계셔가지고 그냥 제가 금고 열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 갚으러 왔어요.
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지. 광문이 혹시 내 금고에 손댔어? 물어보는 건데. 근데 이 부자는 광문이에게 대놓고 말을 하고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부자 성격도 어때?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야. 이에 부자는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거 신중한 성격이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광문이에게 나는 소인이다. 장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앞으로 나는 너를 볼 낯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중하고 자신의 잘못에 솔직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미안해, 잘못했네 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은 필요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다른 부자나 장사치에게 광문은 의로운 사람이라 두루 칭찬하고 여러 종실의 빈객과 곤경문학 측근들에게도 지나치게 칭찬했더니 유명해졌어. 공경문화의 측근과 종실의 빈객들 모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는 사이에 사대부까지 모두 광문이가 옛날에 훌륭한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소문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이렇게 둘이 아는 사이면 어우 둘이 아는 사이야? 하여튼 이 동네는 죄 짓고 못 산다니까 이 얘기 하잖아. 늘 조심하면서 행동해야 돼. 여기 왔는데 새로운 학생이 왔는데 옛날에 막 네가 돈 뺏었던 친구면 어떡할 거야? 그런 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그렇지. 광문이가 유명해지니까 집주인이 현명하여 사람을 알아본 거 칭송하고 약국의 부자 와 너도 의심하지 않고 말 안 했어? 대단하다 너도 더욱 칭찬이 되었습니다. 이때 돈놀이 하는 자들이 어머 대부업이 있네. 이 시절에 사채업자들이 있어. 대체로 머리꽂이, 옥비취, 의복, 가재도구, 가옥, 전장, 땅문서, 노복 등의 문서, 노비문서 등등등으로 저당을 잡고 이 시절에 이자 살벌하다. 본값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었다. 저 급전이 필요하신데 저기 돈 좀 빌려주실래요? 담보 없으면 안 돼. 담보 가져와. 담보 가져오면 일반 시장에서의 거래되는 거에 10분의 3이나 10분의 5 100원짜리면은 30원 50원만 빌려준다고. 그러나 광문이 빚 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않고 천금이라도 당장 내어주곤 했다. 그만큼 광문이가 뭐로 인정을 받고 있어? 신용을 인정받고 있어.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키지 못할 만하며 입이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희라고 하는 얘는 인형극이에요. 인형극 잘하고 철괴무라는 춤을 잘 추었다. 요 정도면 광문에 대해서 어떻게 인물 제시해 주는 거죠. 어떻게? 직접 제시지. 직접 제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욕을 할 때면 야 니네 형 광문이지 이게 욕이야. 달모는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다. 광문이가 길을 가다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훌렁 벗고 싸움판에 끼어들어서 뭐라고 시부렁대면서 땅에다가 금을 긋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라는 걸 판정하는 듯 신용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광문이가 와서 바보짓 하면서 웃기니까 얘네들이 웃으면서 그냥 화해해버려. 웃음이 터져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광문은 나이가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댕기머리. 총각이란 얘기지. 결혼 안 했단 얘기죠. 결혼하면 상투를 이렇게 들어 올리지.
어디가 있어? 남들이 장가가라 라고 권하면 와 잘생긴 건 누구나 좋아해. 사내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잘생긴 남자 좋아해. 나는 원래 못생겨서 욕먹 꾸밀 생각하지 않아. 야 나같이 못생긴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오겠어. 여자들도 좋은 거 뭐야 잘생긴 거 좋아하는데 대단하죠. 이 시절에 이미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야 남녀평등 사상이 있어. 그리고 나같이 못생긴 얼굴이랑 결혼하려는 여자 생각해보면은 아, 그 여자한테 너무 미안해. 역지사지 하고 있어. 남들이 야 그러면 너 집이라도 좀 하나 사서 집 짓고 살아.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서 무엇 하겠는가?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죠. 집으로 대표되는 뭐 재산에 혹은 재산을 쌓는 것, 재산 축적에 관심이 없어.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 부르며 저자에 갔다.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집안의 호수가 자만 8만 호다. 맨날 자리를 바꾼다라고 해도 내 평생 다 못 자게 된다. 자유분방한 성격. 서울 안의 명기, 유명한 기녀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가 성원해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광문이가 그치 그 기녀 괜찮지. 인정해줘야지 사람들한테 인정이 받는다고. 예전의 궁중에 우림아, 각전의 별감, 부마도위 등의 청지기들이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시민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운시민은 이 당시의 최고 기녀야. 소설 속에선. 운시민은 유명한 기생이었다. 대청에서 술자리 버리고 검은 곳 하면서 운시미에게 춤춰봐라 라고 해도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 않았다. 왜? 내가 아무리 기녀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어. 굉장히 주체적인 여자야. 광문이 밤에 그 집에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그 자리에 들어가 상좌에 앉아 있었다. 이런 느낌? 긴 테이블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상좌, 요 자리가 잠깐 비었나봐. 광문이가 슬금슬금 하더니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버려. 행동에는 조금의 거림낌도 없고 의기양양하여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고 취한 척 구역질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든 채였었다. 온 좌상이 실색해서 뭐야 이 그지새끼 빨리 나가! 라고 했는데 더욱 앞으로 나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노프락나지라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일어나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해 칼춤을 한바탕 춰다. 높으신 분들이 춤춰봐 라고 해도 춤 안 추던 운심이 광문이를 보고 춤을 추고 있는 거지. 뭔가 둘이서 통하는 게 있었나 보자. 뭐가 있었을까? 어디가 있을까? 여기. 광문이 여기에 와서 어떤 차림으로 이렇게 꼬질꼬질한 차림으로 가식 없는 광문의 행동이 일종의 공감을 하는 거지. 그리하여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고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습니다. 라는 것들. 결국엔 광문은 어째저째 하다 다양한 계층과 교우 관계를 맺어갑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었었던 거지. 1, 2, 3, 4번 역시 5분만 들여볼 거예요. 5분 걸리지 않습니다. 시작! 서술상의 특징. 주인공 광문과 관련된 일화들을 거지와 있었던 일, 약국에서 있었던 거, 운심이하고 있었던 일, 사파의 형식으로 나열한다. 정답 1번. 서술자 바뀐다라는 말은 시점 바뀐다라는 건데 그런 거 아니죠. 외부 사건 속에 내부 사건이 복잡하게 되는 액자식 구성 아니지. 그냥 에피소드 나열하는 형식이지.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해서 편집적 논평 어디에 딱히 없어.
인물이 처한 공간의 경치가 변화한다고? 그럴 리가. 인물 간의 갈등에서 경치가 변하면서 갈등이 해서 그럴 리가. 정답은 1번.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 차례대로 쓰면 기역은 거지 아이들이고 니은은 죽은 한 아이고 디귿은 처음에 들어갔었던 집주인 다음에 리을은 어느 부자 광문이 취직시켜줬었던 아저씨 다음에 처조카 이놈이 돈 몰래 훔쳐가가지고 광문이가 의심받았었던 상황. 정답은 3번. 집주인은 한 아이를 위해서 했었던 광문의 선행에 감동해서 거적대기로 말아서 장례 치러줬잖아요. 호감에게 광문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3번 정답. 그래서 어느 부자한테 소개시켜 주잖아. 당대 사회를 추리한 내용. 결국에 이 3번 문제는 뭐냐면 7차 교육과정 이후로 엄청 옛날 얘기다. 문학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 문학은 당시 쓰여질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문학 속 작품에 나타난 그 시대의 모습을 읽을 수 있나요? 이거지. 도시에서 빈민들, 거지들이 패를 이루고 특정 장소에 모여 살면서 양식 구걸하러 다녔다. 괜찮지. 귀중품이나 자산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아 돈을 빌려주고 이득 취하는 사람. 그렇지. 30% 50%밖에 안 줬었으니까. 이웃 사이에 갈등이 문제가 발생하면 무리의 연장자가 내린 판정에 따라 문제 해결.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해결해주면 그 해결책 다 따라서 해? 그런 장면 없는데 정답 3번. 남자의 머리 모양으로 결혼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었고 댕기머리냐 상투냐 개인이 집을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나쁘지 않지. 왜? 광문이한테 얘기하잖아요. 광문이 뭐라 그랬더라?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기녀들이 빼어난 외모나 예능적 재주를 바탕으로 여러 남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활약했었다. 나쁘지 않지. 꼭 이 기녀가 그런 기녀가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좀 연예인 쪽에 가까운 그런 느낌인가요? 다음 페이지. 4번에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면 몇 번이에요? 5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읽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어디 틀렸는지 확인하러 갈게요. 추한 겉모습만 보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의기양양하게 행동하는 광분. 당당해. 거리낌이 없어. 내가 가진 게 없지 가오가 없어? 그런 걸로 부끄러워하지 않아. 사대부의 요청에도 춤추지 않던 운심을 춤추게 한 것은 가식 없는 모습이 운심이로 하여금 공감을 사서 그런 거죠. 권모술수에 능한 사대부들에 의해 이용당하며 학대받는 하층민 운심이가 이용당하며 학대받는 하층민의 모습을 보여줘? 그럴 리가. 사대부들이 요청해도 지가 춤추기 싫으면 안 추는 앤데. 그래서 틀린 건 5번. 일단 정치. 우리 10분만 쉬었다.